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전자계산기 구조를 들어갈 텐데요. 한참 강의를 쉬었네요. 중간에 그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시험이 있어가지고, 네, 우선은 그러면 이제 전자계산기 구조를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를 100점 맞으려고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나가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얘는 또 시험 문제가 뭐 문제은행에서 출제되기는 하지만 그 비율이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완전히 100% 모든 내용을 알아도 여러분들 이 전자계산기 구조는 20문제 중에 17개 이상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 같은 경우는 15개 이상 맞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난 통달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기사가 전자계산기 그 뭐 정보처리학과 이용해서 얘기해서 3학년을 이수한 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100점 맞겠다고 한다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목표를 12개로 잡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전자계산기 구조할 때 혹은 정보 처리할 때 나한테 어려운 내용이 있다. 그러면 과감히 버려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제가 한번 우선 이렇게 검색하다가 보니까 왕도목 선생님은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다. 어려운 건 버려. 이런 스타일이다. 이 스타일이 맞는 겁니다. 이 과목은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너무 또 어렵고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자, 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 불대수와 논리회로는 또 출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요즘에 난이도가 좀 높아져서 간혹가다 한 번씩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또 출제가 되더라도 이전에 출제됐던 내용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이제 불대수라는 애가 있어요. 부울린 대수, 알제브라라고 하나요? 알제브라 맞아요? 알제브라 발음은 이렇게 똑같아도 이해해 주세요. 우선은 이거를 요 한 장을 설명할 때 한 3시간 정도가 걸리는 게 사실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런 거 설명 다 안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전공생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요즘엔 뭐 시험이 어려워져가지고 비전공생들은 거의 접근을 안 하죠. 우선은 얘는 뭐냐면 컴퓨터는 명제부터 시작하잖아요. 참이냐 거짓이냐 그것부터 시작하고 걔는 확장해가지고 집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산수학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 명제에서 나온 게 바로 이제 불대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y 수치적 상관관계가 아닌 논리적 상관관계예요. 얘는 동작 전원이 들어가고 안 나오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명제에 따라서 뭐 참이나 거짓 또는 0하고 1로 한정을 하게 된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불대수 기본 공식이 있는데 이걸 다 외우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수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자, 우선 보시면은 교환법칙에 보면 a 플러스 b는 아시죠? b 플러스 a 될 수 있고요. a 곱하기 b는 ba 다 되잖아요. 이건 기본 수학 공식하고 똑같아요. 결합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이렇게 두 개 가로가 있을 경우에 뒤로 이렇게 가로를 해도 상관없잖아요.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른 것도 아니고 다 더하기니까 순서대로 계산하니까요. 마찬가지로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곱하기인데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순서로 하든 상관이 없겠죠. 괄호를 어떻게 묶든. 분배법칙 잘 아시죠? 우리 그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냐? 그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방정식 할 때 쓴 거 같아.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대신에 이제 이게 a 플러스 b 곱하기 c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중간에 연산자만 달라진다는 것만 아시면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이런 것까지 설명하기에는 좀 우리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얘네를 몰라도 사실은 뭐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역등 법칙입니다. 이제 요게 우리 이제 명제에 따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경우의 수가 어떤 게 따랐어요? 1 아니면 0이잖아요. 그러면은 A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만 가져요. 1 아니면 0, 0이거든. 그럼 결국은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0이 들어가면 0이 나오겠죠. 마찬가지. 이건 더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1 더하기는 2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골치 아파져요. 여기서는 명제입니다. 참이냐 거짓이냐거든. 야, 전기가 들어갔냐? 그리고 또 전기가 들어갔냐? 전기 들어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전기 안 들어갔냐? 전기 안 들어갔냐? 안 들어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더하기하고 곱하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은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컴퓨터에서는 곱하기라고 하는 것은 AND 조건이에요. AND.
더하기라고 하는 거는 오화 조건이 되고요. 얘는 그리고 조건이 되죠. 그리고 얘는 또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딸이 아빠 아이스크림이요. 아이스크림이나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사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둘 중에 하나만 사가면 돼요. 근데 이제 둘째 딸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빠 나는 초콜릿하고 초코하고 사탕 사다 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사다 줘야 됩니다. 그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자, AND라고 하는 거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아셔야 돼요. 더하기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참이 돼. 아셨죠? 요거를 기억하고 계셔요. 계속해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 그래서 곱하기라고 하는 거는 두 조건 모두 만족하는 AND 조건이고 더하기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또는 조건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자, 이게 곱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0 곱하기 0은 0이 나오는 거고요. 1 더하기 1은 참 더하기 참은 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짓 더하기 거짓은 거짓일 듯이. 그지? 자, 보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좀 재미난데 뭐냐면 우리 A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1로 혹은 아니면 A가 0으로 한번 결정 나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1이에요. 자, 1의 보수는 얼마입니까? 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0은 1 이렇게 되겠죠. 아빠 초콜릿 아니면은요 초콜릿 또는 아이스크림 사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둘 중에 하나만 사가도 딸한테 욕먹지 않습니다. 그런 거야. 이 경우에는 한번 보죠. 이번에는 0으로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0이 들어갔는데 얘는 뭐가 돼요? 0이고 얘는 1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0하고 1 곱하면 당연히 0 나오겠죠. 무슨 얘기냐? 딸이 아이스크림이랑 사탕 사오세요 그랬는데 제가 삐딱선을 타가지고 사탕이 아니라 다른 거 사가지고 간 거야. 김치찌개 뭐 이런 걸. 큰일 나는 거지, 그지? 이런 상황을 좀 이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히 이야기해서 보수가 하나 있더라도 만약에 오화 연산일 경우에는 그 값 그대로가 나오고 만약에 이제 엔드 연산이가 둘 다 모두 참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삐딱선 타도 얘는 거짓이 되는 거거든. 그렇다 보니 얘는 무조건 보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곱하기니까 엔드니까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항등 법칙이에요. A 더하기 0은 A. 얘가 1이면 1이 그대로 나올 테고 0이면 0이 그대로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값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값에 여기 보세요. 자, 어떤 값에 0을 곱하면 걔는 무조건 0이고요. 어떤 값에 1을 곱하면 앞에 있는 그 값이 나오게 되겠죠. 반대로 이런 거죠. 얘랑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떤 값에 요렇게 위로 봐야 되겠구나. 위랑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떤 값에 0을 더하면 그 값 그대로 나오고요. 어떤 값에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리셋이 돼요. 이걸 마스크 된다 그래요. 뒤에 가면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드모르강의 법칙.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자, 얘를 분석을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쪼개지면서 이 연산자가 바뀌면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연산자가 바뀌면서 얘네가 쪼개집니다. 자, 얘가 연산자가 바뀌면서 얘네가 쪼개져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됐죠? 외우세요, 얘는. 이미 전공생분들이라면은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실 테고. 그러니까 복원 법칙은 바의 바는 그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1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거기다 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 0이 나오죠. 근데 거기다 또 하나 바가 있는 거야. 그럼 다시 뭐가 돼? 1이 되죠. 다시 복원이 된다라는 거. 자, 흡수 법칙. 얘도 좀 재미나요. 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이렇게 돼 있다면 얘네가 어떤 값이든 얘가 나오게 됩니다. 왜? 얘가 1이고 0이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 소거되고 얘는 나올 거 아니냐. 뭐 반대로 0이라고 하자. 0, 그 다음에 1이라고 하자. 얘 소거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얘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뒤에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보세요. 자, 얘가 0이야. 그러면은 얘네는 두 개 더하니까 결국은 얘는 1이 나오거든. 근데 얘가 만약에 반대로 상관없잖아요, 얘는. 그래서 1 곱하기 1 하니까 1 나오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0으로 하자. 0, 1로 했다. 그래도 얘는 1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나온다? 여기서 곱해지기 때문에, 이 곱해지는 것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그 값이 나오게 된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를 파고 들어가면 시간만 아깝고요. 여러분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논리식 간소화하는 건데 얘도 그냥 간단히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보면은 자 보세요. 좀 아까 우리 다 봤던 거네. 더하기가 있어요.
이거 있으나 마나잖아. 그지? 어? 자, 더하기가 있어요. 얘 있으나 마나잖아. 맞아요? 자, 다음에 더하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근데 뒤에 보니까 그냥 이게 곱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얘 뒤에를 또 곱했어요. 바가 있고. 그러니까 얘네를 우리 분배 법칙으로 요렇게 해주면 요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얘가 왜 계속 밑줄이 나오지? 이상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이 가든 어떤 게 나올까요? 그냥 A가 나오겠죠. A. 그지? 1이 나올 거야, 1이. 그러니까 0이 가도 얘는 1이 되니까 얘가 뭐가 돼요? 1이 될 테고. 얘가 2라고 0이더라도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1이 되는 거고요. 뒤에 이제 A 플러스 B가 남는 거예요. 결국은 요거 남는 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얘는 이번엔 곱하기로 바뀌었어요. 대단한 거 아니고. 자, 이쪽으로 가보면 얘를 또 요렇게 해보죠. 그랬더니 요렇게 나왔어요. 자, 위에서 똑같죠? 얘는 곱하니까 어쨌든 얘는 0이 나와요. 보수가 있으니까, 그지? 그럼 결국은 0 더하기 A 곱하기 B니까 요게 남겠죠. 자, 어려울 거예요. 뭐, 우리가 이거를 지금 배우는 이유는 그냥 있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교재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사실은 좀 마음 잡고 가르치려면 3시간 정도 알려드리면 진짜 와, 이건 뭐 눈에 보는 순간에 팍팍팍 가를 텐데, 그런 상황은 안 되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그랬더니 A 곱하기 A, 그 다음에 더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뭐가 들어가든지 A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면은 A 더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여기에서 어때요? 이걸 요렇게 묶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묶어가지고 얘가 1이 되겠지. 그러면 요렇게 되니까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B니까 결국은 얘가 뭘 들어가든지 1이 나오겠죠. 0이도 1이고 1도 1이고 그러니까 A가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그래가지고 얘도 이제 사실 이제 곱하기가 되는 거니까 얘는 조금 이따가 봐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자, A하고 A 바하고 그 다음에 AA하고 AB 이렇게 분리를 해놨군요. 다행히. 그지? 예. 요게 이제 곱하기가 생략된 거죠.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바가 있으니까 좀 헷갈리네. 그지? 예. 요렇게 있으면 자, 얘는 뭐가 나오든 0이 나오잖아요.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네만 남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A, B인데 A 곱해봤자 결국은 A가 되는 거니까 A 곱하기 B만 남겠죠. 그래서 결국은 A 곱하기 B가 남고 다음에 이제 A, B하고 A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대요. 그럼 얘는 이제 묶을 수가 있겠죠. 이게 그 분배 법칙에 의해서 분배가 됐다고 생각하면 요걸로 B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A로 묶을 수 있죠. 양쪽에 A가 있으니까 얘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A로 묶고 B하고 B 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는 뭐가 나와도 1이 나와요. 0하고 0 주면 결국은 얘는 1이 될 거 아니에요. 바니까. 그럼 당연히 1 나오겠지. 만약에 1로 하더라도 얘가 0이더라도 더하기니까 무조건 1이 나오겠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AND 조건은 어떤 값에 1을 더하면 무조건 1인 거야.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나오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분배가 됐던 거죠. 그래서 다시 원상 복구 시켜버리면 이렇게 나올 테고 얘는 어쨌거나 0이 나올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 A만 남겠네요. 자, 다음에 좀 지우고 갑시다. 자, 지우고. 자, 이번에는 Y는 A하고 A 플러스 A, B, C, AC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A로 한번 묶어보자 이거죠. 이렇게 묶어보자 이거지. 그지?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아예 세 개를 다 묶어도 되겠다. 그지? A가 다 있으니까. 그러면 A로 묶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1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있고 C가 있어요. B가 있고 C가 있어. 그럼 결국은 얘는 보세요. 여기 1이 있죠. 그럼 무조건 얘는 1 나와. 다 더하기니까 곱하기겠으면 모르겠는데 그럼 A 곱하기 1이지. A 곱하기 1. 그럼 A 나오는 거죠. 쉽습니다. 로직만 하면 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면서 또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네가 이제 좀 더 이제 확장이 돼가면서 다양한 형태를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AB에 AB니까 얘네 두 개는 묶을 수 있겠다. 그지? 얘는 다르니까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1이 나오겠네. 밑에 내려가 보니까 A 곱하기 1이니까 당연히 A가 되는 거고 이거 A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1이니까 그냥 A.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AB, A바 B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다시 또 이게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결국은 A하고 A바 결국은 얘는 1이 나오겠고 얘는 AB만 남겠네요. 결국은 AB만 남겠네. 이렇게 되는 거다. 뭐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래 제가 떠들고 있구나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셔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논리 게이트. 얘는 좀 아셔야 돼요. 쉬우니까. 자, 논리 게이트는 논리 회로를 이야기하고 얘는 논리적 소자예요. 그래서 0 또는 1을 입력하고 출력으로 받고요. 좀 전에 우리가 이제 AND라고 하는 명제를 배웠어요. 이제 그리고라고 하는 거죠. 얘네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곱하기거든. 그래서 논리 곱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는 무조건 참일 경우에만 참이 나와요. 무조건 0이 곱해지면 다 소거가 됩니다. 얘를 그래서 다른 말로 마스크 연산이라고 그래요. AND 연산을. 이것도 기억하세요.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OR예요. 또는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참이 있으면 다 참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얘를 셀렉티브 셋이라고 해요. 같이 기억하세요. 내가 시험 문제 나왔던 애들이기 때문에. 뭐 한 번씩밖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OR는 베타적 논리 합이에요. 베타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를 때만 일이 나와요. 보세요. 서로 두 개가 다를 때만 참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이거 기억하세요. 표현 방법도 하나 기억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방가상기 때 쓰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얘네를 풀으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낫은 보수 처리예요. 앞에서 보셨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생들이면 모르겠지만 아닌 상황이라면 이 A 바와 A 바는 같은 겁니다. 얘를 표현하는 게 바로 낫이에요. 자, NAND라고 하는 거는 AND인데 끝에 낫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AND는 우리 아까 뭐였습니까? 무조건 0이 무조건 있으면 0이 있으면 뭐였어요? 0이었죠. AND는 얘는 NAND는 반대니까 무조건 0이 있으면 1이 나와요. 됐죠? 반대 뒤집어지는 거니까. 자, 다음에 이번에는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 하니까 무슨 종교적인 그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노아의 방주? 맞나요?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AND예요. AND는 앞에서 무조건 1만 있으면 1이라 그랬죠. 얘는 뒤집어지니까 반대로 보수가 처리가 되니까 얘는 무조건 1만 있으면 0이에요. 보세요. 볼 것도 없어. 자, 익스클루시브 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엔노아라고 이야기 안 하고요. 익스클루시브 베타적 익스클루시브 노아라고 이야기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베타적 서로 다를 때만 1이었는데 얘네는 반대로 그럼 같을 때만 1이 나옵니다. 노아는 보셔요. 맞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아래 나오는 용어는 이제 최근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복합 프로그램업을 뭐가 맞냐? 어가 아니야. 프로그램업을 논리 소자라고 해서 CPLD, 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라고 해서 얘는 여러 개의 논리 회로 블럭과 연결선인 PIA 연결선으로 구성되며 빠른 성능이나 정확한 타이밍 예측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되는 하나의 반도체 형태다. CPLD. 단순히 용어만 기억하세요. 다음에 PLA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프로그래머블 로직 어레이. 얘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논리 배열, 논리 회로라는 거예요. 논리곱과 논리 합의 기능을 배열한 장치로 복잡한 논리 함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대규모 직접 회로의 칩이다. 입력 변수가 많은 논리 회로를 만들 경우 큰 용량의 롬이 필요해서 이런 단점을 개선해서 롬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한대요. 그래서 PLA 두 가지 용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예전에 한번 출제되고 또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됐었네요. 그래서 논리 회로를 바르게 표현한 것은 그랬어요. 이거 이제 우리 지금 앞에서 배운 애들을 이용을 해서 버려도 된다. 이런 문제 버려도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똑같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요거 뭡니까? 노아죠, 노아. 노아가 뭐요? A 플러스 B의 바야, 바. 그 다음에 여기도 A 플러스 B의 바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얘네를 바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맞잖아요. 두 개 더하고 바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 드모르강의 법칙에 의해서 얘네가 쪼개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B의 곱하기 A 플러스 B의 바바. 얘네는 날아가겠죠. 그럼 결국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는요. A 플러스 B만 남겠죠. 응? 이걸 A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A 곱하기 A 이렇게 크게. 그럼 A가 남겠죠. 오케이? A 플러스 B가 답이 됩니다. 쉽죠? 쉽다고 계속 저거 해야 돼. 그지? 또 어떤 분들은 올 거야. 쟤 뭐 하는 거냐? 난 모르겠다, 야. 그지? 자, 다음 회로에서 A는 1010, B는
1101이 입력됐을 때 출력되는 y는 그랬습니다. 아주 옛날에 출제됐던 내용인데 하나씩 넣어보면 돼요. 그 앞자리부터 넣어보겠습니다. 11이네요. 그러면 1 들어갔어. 그랬더니 여기에서 1이고 1이니까 얘가 1이 나왔어요. 다음에 얘는 1이고 1이니까 n 해봤자 1인데 여기서 0이 나오죠. 반대로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니까 결국은 2하고 곱하기 0하고 하면 뭐가 나오나요? 0 나오죠. 0. 다음에 두 번째는 0하고 1이 들어가는 거예요. 0하고 1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가니까 0하고 1이니까 결국은 얘는 1이 나오죠. 이게 1이 있으니까. 다음에 여기는 0이니까 0이 들어가는 순간 여기는 0이 나오는데 얘가 뒤집어서 1이 나오겠죠. 그러면 1하고 곱하면 뭐가 나와? 1 나오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1하고 0이에요. 1하고 0. 자, 이번에는 1하고 0이 들어갔어요. 자, 1하고 여기에서 0하고 더하니까 결국은 1이 나와요. 무조건 얘는 1이 나오겠지. 에? 1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얘는 0하고 1하고 들어가니까 0이 나오는데 다시 얘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1하고 하니까 1이 나올 테고. 자, 마지막에는 00인데 00이에요. 자, 00이 들어갔어요. 자, 0하고 0 더하면 0 나오겠지. 근데 여기는 0하고 0 곱하니까 0이 나왔는데 얘를 1이 바뀌겠지. 0하고 1 곱하면 당연히 0이 나오겠지. 그래서 0110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는 분은 하나씩 비교해 보세요. 자, 여러 개의 LAB, 로직 어레이 블럭과 연결선인 PIA, 좀 아까 봤던 거네요. 뭐예요? CPLD. 요즘에 좀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는 거고, 사실은 쟤는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문제답 정도 기억하셔요. 다음 불대수 정리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얘는 무조건, 이거 불어가 있으니까 1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다음에 얘는 요거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A, B 플러스 B 반대. 결국은 얘는 또 뭐가 나왔어? 1이 나오겠죠. 얘는 A가 나오겠네. 그래서 얘는 틀렸네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던 거야, 사실은. 자, A, 이렇게 해가지고 B 플러스 B 바 이렇게 돼 있던 거네. 얘는 어쨌거나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A, 맞네요.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요렇게. 그지? A 곱하기 A 바 곱하기 A, B 이렇게 되겠네요.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0이 나오겠죠. 그러면 A, B 나오겠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출제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출제되고 잘 출제가 안 되는 애들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목매지 마셔요. 나 모른다 그러면 모르도 돼. 사실 몰라도 돼. 예? 이제 뒤에 부분을 이제 잘 알면 되는 거죠. 자, 다음 진리표에 해당하는 논리식은 그랬는데, 자, 우선은 그냥 답을 알려드릴게요. 얘는 지금 서로 같을 때는 0이고요. 서로 다를 때는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베타적 논리합인 익스클루시브 오화예요. 얘 우리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얘 뒤집어서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하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답은 1이 되겠죠. 그냥 외우세요 얘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선은 13장을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